평생을 바친 사랑, 그 끝은 외면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던 한 어머니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이 외로움이 내가 선택한 삶의 대가일까?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사연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늘 바쁘게 뛰어다니며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호했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안에 불을 켜지 않고 지냈던 날도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이 좋아할 음식을 고민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도 많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우선시하며 그 꿈을 잠시 접어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녀의 삶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만 하면 모든 게 보상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처럼 두 자녀는 성공했습니다. 큰아들은 변호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누리며 어머니가 원했던 모습대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들이 성공할수록 그녀의 일상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전화벨 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연락이 올 때는 늘 짧고 형식적인 대화뿐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요즘 바빠서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기분에 그녀는 애써 자녀들에게 더 연락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말엔 얼굴 좀 보자. 아무래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시간이 없어요, 라는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혼자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조차 그녀는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혼자인 채로 늙어가는 것이 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울적한 마음으로 창밖만 바라보던 그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헌신한 만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아닐까? 오늘은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지만 돌아온 것은 외면뿐이었던 부모님들께 작은 위로와 방향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연은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었지만 그 사랑이 외면당하는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슬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며 새로운 삶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녀들에게도 조금씩 새로운 관계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며 고민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요. 김 여사의 경험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외면당했을 때 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가치를 되찾으세요. 김 여사는 처음엔 자녀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니? 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녀들은 점점 더 거리를 두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도 제 일이 바쁜데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고, 작은 아들은 아예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답을 구하고 마음을 쏟아냈지만 돌아온 건 더 큰 거리감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김 여사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나는 왜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닌가? 그녀의 삶은 오랫동안 자녀들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녀가 기뻐하면 행복했고, 자녀가 힘들어하면 자신의 문제처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하면서 그녀의 세계는 급격히 텅 비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그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자신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접어두었던 취미를 되살리는 것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젊었을 때 즐기던 그림을 다시 배우기 위해 근처 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화폭 앞에 앉아 붓을 잡는 일이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신이 표현하는 색감과 선을 통해 마음이 치유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배우는 동안만큼은 엄마라는 이름도 자녀에 대한 걱정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래된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바쁘다는 이유로 만남을 미뤘던 친구들이었지만 오랜만에 마주한 그들의 얼굴에서 김 여사는 큰 위로를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짧은 대화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배움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동네에서 열린 스마트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그녀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을 찍고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녀는 점차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 여사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녀들에게 기대어 자신의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소소한 시간, 도서관에서 읽는 책 한 권, 그리고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친구들과의 대화. 이런 작은 일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일은 부모로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삶이 오로지 자녀를 위한 것으로만 채워질 때 그 끝은 자신을 잃어가는 슬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이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단순히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자녀들의 행동이 그녀의 삶의 의미를 좌우하지 않게 되었고, 그녀는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대감을 내려놓으세요. 김 여사는 한때 매일같이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외면할까?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게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서운함과 억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생각했기에 자녀들이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은 당연한 보답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김 여사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김 여사가 그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넌 왜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니? 내가 잘된 건
내가 너를 위해 그 고생을 했기 때문 아니니 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엄마가 아플 때만이라도 좀 와줄 수는 없는 거니 라는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그런 말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갔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그만 좀 미안하게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라고 답했고, 작은아들은 점점 더 연락을 피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실망감은 결국 자신만을 더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깊이 고민한 끝에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바라지 않겠다. 처음엔 그 결심이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보답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김 여사를 더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녀들의 행동에 자신의 행복을 의존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길이라는 사실을요. 김 여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것은 내 선택이었다. 내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아이들에게 그걸 되돌려달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어. 기대감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이 전화하지 않더라도,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겠지. 그들이 나를 외면한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며 자녀들에게 기대했던 크고 무거운 사랑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기대감을 내려놓으니 김 여사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연락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에 서운해하지 않으니 오히려 자녀들에게 여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한 번씩 짧게나마 안부를 물었고 작은아들은 명절에 작은 선물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장 깊은 유대이지만 동시에 기대라는 이름의 올가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랑을 준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지만 자녀가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무거워지고 때로는 어긋나게 됩니다. 김 여사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준 사랑은 나의 선택이었고 그 사랑의 결과는 아이들의 몫이다. 그녀의 행복은 자녀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대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김 여사는 자녀들에게 기대를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그들과 더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관계를 단절하기보다 다시 세우세요. 김 여사는 처음엔 자녀들의 무심함에 분노하고 그 감정을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깨달았습니다. 정면으로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직접적인 대화 대신 따뜻한 마음을 꾸준히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는 자녀들에게 작은 메시지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니? 요즘 날씨가 춥다. 감기 조심해. 혹은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해. 힘들 땐 언제든 연락하렴. 이런 짧고
부담 없는 문장은 자녀들이 어색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로부터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도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이 한 줄의 문장은 김 여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관계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은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뜸했습니다. 김 여사는 처음엔 그것조차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그 아이에겐 시간이 더 필요한가 보다. 내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작은 아들에게도 가끔씩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는 이 과정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몫이라는 사실을요. 김 여사가 선택한 또 다른 방법은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 자녀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녀는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 집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과일 좀 보냈어. 맛있게 먹어. 라는 짧은 메모를 동봉하면서요. 이런 행동은 그녀의 진심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이 같은 노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여전히 무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후회하지 않을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했어. 이 사랑이 당장은 그들에게 닿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그들이 이 마음을 기억해 준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대신 조금씩 관계의 다리를 다시 세우는 길을 걸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김 여사가 보여준 노력은 자녀들의 변화 여부와는 별개로 그녀 자신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서운함과 원망을 남기기보다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는 결국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가꾸며 작은 꽃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얻었고 근처 동호회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빈번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외면당하는 경험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평생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며 당신의 가치는 여전히 빛납니다.